진수야, 도시락 안 가져갔네. 애가 배고플 텐데. 박말수는 손에 김밥이 든 도시락을 꼭 쥐고 강상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77살의 그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만큼은 또렷했죠. 오후 3시 햇살이 유리 건물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지만 말수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2시간 전 병원에서 시작되었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말수는 간병인 이순자와 함께 대학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순자는 말순을 돌본 지 석 달째였는데 할머니의 성격과 습관을 잘 파악하고 있었죠. 할머님, 진료 끝났으니 집에 가실까요? 순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상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우리 진수는 점심 먹었을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은 치매도 앗아갈 수 없었거든요. 진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할머님,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혼자 남겨지자 마음이 더욱 어수선해졌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놓인 신문의 경제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상그룹 부회장 강진수 신규 사업 확장 발표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죠.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기가 우리 진수 회사구나.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으로 인해 아들 아침 도시락 싸주는 습관 때문에 종종 김밥을 싸서 들고 다니곤 했죠.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참치와 단무지를 넣어서 정성스럽게 말았던 김밥 한 줄 말이죠. 아, 맞다. 김밥 싸뒀는데. 말수는 가방을 뒤져보며 찾았습니다. 다행히 도시락통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어렸을 때 도시락을 깜빡하고 학교에 가면 직접 들고 가서 전해주곤 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49인 지금의 진수와 초등학생이었던 과거의 진수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애가 배고플 텐데 빨리 가져다 줘야지.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강상그룹 본사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순자가 돌아오기 전에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말수는 도시락을 꼭 쥐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어깨를 감쌌지만 마음은 오로지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김밥 가져다 줄게. 참치 많이 넣었으니까 맛있게 먹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혼잣말하는 할머니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말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강상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말수는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외관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일하는 소중한 곳이었어요. 건물 입구로 향하면서 도시락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강상그룹 본사 로비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말순을 압도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말수는 잠시 주춤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녀는 도시락을 든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그 앞에는 출입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카드를 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말순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바쁜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망설이던 말순은 용기를 내어 카드리더기에 손을 갖다 댔어요. 당연히 경고음이 울렸죠. 할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진수가 여기서 일하는데 도시락 안 가져갔어요. 말수는 손에 든 도시락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이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던 오지훈 팀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완벽하게 정돈된 외모와 차갑고 냉정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규정과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오지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명백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분이 도시락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보안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도시락요? 오지훈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강상그룹 본사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말수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수, 강진수가 여기서 일해요. 부회장님이에요. 도시락 깜빡했길래 강진수 부회장님이요? 오지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할머님,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부회장님 같은 분이 도시락을 싸올 리가 없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곤란합니다. 할머니의 옷만 봐도 절대 부회장님의 어머님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겠다는 눈치였죠.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익숙하고 오래된 낡은 옷만 고집하는 탓에 여기저기 해진 그런 옷이었거든요. 그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던 김아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6살의 하린은 회사에 입사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어요. 평소에도 눈치가 빠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이었죠. 팀장님, 혹시 정말 부회장님 어머님이실 수도. 하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린 씨, 조용해요. 오지훈이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말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의 회사인데 왜 들어갈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치매로 인해 상황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거부당하는 것은 더욱 당황스러웠죠. 제발 진수한테만 전해주세요. 엄마가 김밥 싸왔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님, 계속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오지훈은 보안 요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모셔드리세요.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될 듯하네요. 보안 요원이 말순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할머님, 나가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진수가 여기 있어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뚜껑이 열리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말수는 바닥에 널브러진 김밥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이 더러워진 바닥에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우리 진수, 배고플 텐데. 말수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지만 오지훈의 눈치를 보며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딩소리가 났고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남자는
강진수였습니다. 49에 그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화하지만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부회장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처음에는 평소처럼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려 했지만 로비 한편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흩어진 김밥들까지. 뭔가 이상하다. 진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안팀에서 조용히 처리했을 텐데 이렇게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상했거든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진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매일 보던 얼굴이었죠. 엄마.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달려갔어요. 오지훈과 보안요원은 갑자기 나타난 부회장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특히 오지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 가짜라고 단정하며 쫓아내려 했던 할머니가 정말 부회장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어떻게 여기? 진수는 무릎을 꿇고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말순은 흐릿한 눈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치매 환자들이 종종 경험하는 일이었죠.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마음은 기억하는. 진수야, 밥 안 먹었지?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밥 싸왔는데. 아이고, 다 흩어졌네. 진수는 바닥에 널브러진 김밥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온 도시락이 이렇게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다니. 그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지 상상이 갔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느끼며 더욱 안타까웠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진수 부회장이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부축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평소 온화하지만 위험 있던 부회장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하리는 조용히 다가가서 바닥에 떨어진 김밥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더러워졌지만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드신 음식이잖아요. 그냥 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고마워요. 진수가 하린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어요. 오지우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부회장의 어머니를 쫓아내려 했다니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때 간병인 이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그녀는 병원에서 말순을 찾다가 직원들의 제보를 듣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순자는 진수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화장실 간 사이에 어머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진수는 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건 엄마가 다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말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더욱 위축되어 보였어요. 진수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위층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김밥 같이 먹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위층? 말순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조용하고 편한 곳이에요. 진수는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강진수 부회장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하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봤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진수는 로비에 있는 직원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간병인 순자는 미안한 마음에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순자 씨,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진수가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저를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회장실에 도착하자 진수는 어머니를 소파에 편안히 앉혔습니다. 넓고 조용한 공간이 말순의 마음을 한결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여기가 어디지? 말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엄마. 진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김밥 정말 먹고 싶었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주워 담은 김밥을 깨끗한 접시에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비록 바닥에 떨어졌지만 겉부분만 떼어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수는 할인에게 고개를 끄덕여 고마움을 표했죠. 한편 아래층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수의 비서 최민석이 급하게 임원진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모든 임원진과 프런트팀 전체가 즉시 대회의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지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부회장의 어머니를 가짜라고 단정하고 쫓아내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할인도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신입사원인 그녀로서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를 도우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금세 임원진과 프런트팀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긴급 소집이 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10분 후 진수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중한 표정이었지만 화가 나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수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 로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진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오늘 한 분이 도시락을 들고 우리 회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오지우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부회장의 어머니였다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어머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실과 기억이 뒤섞이는 상황에서도 아들이 배고플까봐 걱정하시며 직접 김밥을 싸서 오셨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로비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물론 보안 규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진수가 오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우리의 인간성을 가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면 김아린 직원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수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신입사원이지만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하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직원 가족,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응대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배려 리더십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원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의 결정이 회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의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진수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참석자들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임원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고 프런트팀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지훈 팀장님. 진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지훈은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오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수의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오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규정만 생각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정 뒤에 숨어서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죠. 오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님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먼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규정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배려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오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사업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거기서 고객 응대에 대해 다시 배우고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은 이것이 사실상 좌천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면 당연한 처사라고 적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번에는 할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할인 직원, 일어서시겠어요? 할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부회장님. 오늘 당신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진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우려 했던 마음가짐이 훌륭했습니다. 따라서 김할인 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하고 고객 관리팀 주임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수가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어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신입사원이 이렇게 빠르게 승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인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원진께 말씀드립니다. 진수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는 새로운 원칙이 생깁니다. 바로 가족 배려 원칙입니다. 임원진들이 주목했습니다. 직원 가족, 특히 어르신들이 회사를 방문하실 때는 최대한 배려하고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보안 규정은 지켜야 하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겠군요. 맞습니다. 다음 주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해 주세요. 진수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려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고객 응대 부서는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걱정했을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진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어머니를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따뜻한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규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오지우는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진수는 다시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말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병인 순자는 조용히 옆에서 지키고 있었죠. 말순의 표정은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리셨죠? 진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려 진수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아들을 완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친근함은 느끼고 있었죠. 여기가 참 높네. 서울이 다 보여. 그렇죠.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여기로 모셨어요. 진수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이 깨끗이 정리한 김밥을 새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비록 바닥에 떨어졌지만 겉부분만 제거하니 먹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진수는 할인에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죠. 엄마, 김밥 같이 먹어요. 진수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김밥. 말순이 접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쌌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엄마가 직접 만드셨어요. 참치하고 단무지 넣어서 정성스럽게 말아주셨죠. 진수는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말순도 따라서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지만 언제 만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치매의 특징 중 하나였죠. 최근 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래된 기억이나 감정은 남아있는. 맛있네. 말순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김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회장실 밖으로는 바쁜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곳만큼은 평온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진수야. 말순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네, 엄마. 너 많이 컸구나. 말순의 눈에 약간의 초점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지? 진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잠깐이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거든요. 엄마 덕분에 잘 컸어요. 그래. 엄마가 많이 걱정했는데. 말순이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말수는 잠시 진수를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진수가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 아프다고 하면 밤새 간병했던 기억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죠. 이때 할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본사 1층에 설치할 기억 정원 설계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기억 정원? 말순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할머님. 할인이 말순에게 다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에요. 진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벌써 설계안이 나왔다고요? 네, 시설팀에서 회의 직후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부회장님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할인이 설명했습니다. 빠르네요. 한번 봅시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할인이 태블릿을 꺼내어 설계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사 1층 로비 한편에 작은 정원 공간을 만들고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하는 계획이었어요. 작은 화분들과 따뜻한 조명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었죠. 여기에 문구도 새길 예정입니다. 할인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잊혀져도 마음은 남습니다라고요. 말순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이네.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마음은 따뜻해. 진수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언제쯤 완공될까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간단한 공사라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할인이 답했습니다. 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회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단순히 시설의 변화가 아니라 회사 문화 자체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같았죠. 엄마, 다음에 또 오시면 더 편한 곳에서 쉴 수 있을 거예요. 진수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또 와도 돼? 말순이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진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기억 정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강상그룹 본사 1층 로비 한편에 자리 잡은 이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작은 화분들 사이로 부드러운 조명이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마치 집 거실 같은 느낌을 주었죠. 입구에는 약속했던 문구가 새겨진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억은 잊혀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그 문구를 읽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어요. 말수는 간병인 순자와 함께 다시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검진 때문이 아니라 진수를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물론 말순 본인은 왜 여기에 왔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곳이 친숙하게 느껴졌죠. 할머님, 여기 앉으시겠어요? 할인이 다가와서 말순을 기억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승진 후 할인은 고객 응대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말순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참 예쁘네. 꽃들도 있고. 네, 할머님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공간이에요. 할인이 설명했습니다. 편안히 쉬시면서 기다리세요. 이때 진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일찍 일정을 마치고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기억 정원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엄마, 여기 오셨구나. 진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진수를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아들을 완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친근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기억이 더 흐려진 것을 느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다정하게 대했어요. 혹시 진수라는 사람 아세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거든요. 진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특히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김밥을 정말 좋아해요. 진수가 답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밥. 맞아,
김밥 좋아하지. 어릴 때부터 엄마 김밥을 제일 좋아했어. 이때 할인이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님, 차 드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말순이 할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친절하네. 할인은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님, 오늘도 김밥 싸오셨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깜빡했나?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요. 진수 씨는 할머님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를 거예요. 할인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할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승진 후 할인은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었죠.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집 같아. 정말요? 그럼 자주 오세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자주 와도 돼요? 말순이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진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은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하늘이 보였어요. 기억은 흐릿하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죠. 진수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말순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자신을 완전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할머님, 진수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님이 잘 키우셨나 봐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진수는 착한 아이야. 어릴 때부터 말도 잘 듣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기억 정원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분위기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이런 공간이 회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웠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말수는 순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진수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말순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수가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어머니가 떠난 후 진수는 기억 정원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강상그룹 본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기억 정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서 회사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직원들의 가족들이 종종 방문해서 편안히 쉬어가곤 했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제2의 거실 같은 공간이 되었죠. 말수는 이제 일주일에 2~3번씩 회사를 찾았습니다. 간병인 순자와 함께 오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오기도 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말순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대했죠. 할머니,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할인이 기억 정원에서 말순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할인은 고객 관리팀 주임으로서 더욱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진수가 밥 안 먹었을 것 같아서 말순이 손에 든 도시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아왔더군요. 와, 김밥이네요. 진수 씨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평소 자리인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주변의 소음도 모든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죠.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진수가 내려왔습니다. 요즘은 어머니가 오시는 시간을 대략 맞춰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엄마, 오늘도 오셨네요. 진수가 다가가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진수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진수 아니야? 진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거든요. 네, 맞아요. 진수예요, 엄마. 아이고, 우리 진수.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니? 어제까지 꼬마였는데. 진수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컸어요. 김밥 싸왔어. 좋아하는 참치김밥. 말순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진수는 도시락을 받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김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광경이었죠. 진수야, 회사 일은 힘들지 않니? 말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재밌어요. 진수가 주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이 되었어요. 그럼 다행이다. 말순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진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진수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해가 저물어 가자 말순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진수야, 엄마 먼저 갈게.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조심히 가세요. 진수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김밥 또 싸올게. 말순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수가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진수는 기억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새겨진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기억은 잊혀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할인이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났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었으니까. 진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멀리서 오지훈이 지방사업부에서 돌아와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도 많이 변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고객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직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강상그룹 본사는 이제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치매에 걸린 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죠. 기억은 잊혀져도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날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